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에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거래 의혹이 있죠.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냈다는 점. 바로 이 부분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공개돼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JTBC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시절 첫 수행 비서였던 백모 씨의 대법원 로비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전 성남시 인수위원인 임모 씨가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과 통화해서 지금 모든 게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이 대법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장일치는 아니고 8대5 정도로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예측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기 날짜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 3주 전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저희가 여러 번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렇다면 미리 대법원의 결정을 3주 전에 다 알고 이건 다 예측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에 작업을 많이 해놨어.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마지막 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사실 이거 가지고 뭔가 뭐 대법원에서 뭐 사전으로 정보를 흘렸다 말았다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뭐 입증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조금 이상은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많이 나와요, 통상.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3주 전에 내가 좀 대법원 쪽 보니까 한 8대5 정도로 무죄가 나올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결과가 7대5 기권 1명. 네. 이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뭔가 대법원에서 사전에 이 결과를 알 수 있었고 그걸 알려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이 백모 씨라고. 과거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르내린 분입니다. 유동규 씨 그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했던 당사자기도 하고, 얼마 전에 법인카드 논란이 있을 때 이 백모 씨 말고 그 제보자와 또 통화했던 당사자기도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대법원의 사건이 배당되고 나서 은수미 시장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권순일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얘기까지 연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발생한 약간 허언성이 있는 그런 발언이다 하는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아주 비슷하게 결국에 지금 확인된 내용은 없고 또 상대방에서 혹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또 똑같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요, 대장동 일당이 서로 간에 나눈 대화, 그리고 김만배 씨가 내가 이렇게 해서 수사 지금 이거 안 되게 해줬어 이렇게 자기 육성으로 막 나온 대화 내용도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판에 지금 당사자도 아니고 비서를 지냈다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법조팀장이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비서를 지냈던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대법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우리 편이 이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누가 거기에서 대법관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거야라는 거 사전 정보를 이렇게 입수해서 얘기할 정도면은, 아니 우리나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누가 믿습니까? 미리 다 정보가 나가는 건데. 그건 아마 법조 쪽에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뭐 권순일 대법관이 이른바 이제 김만배가 언급한 녹취록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 다리를 건너서 추측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사법부의 신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자꾸 이렇게 사법부를, 사실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 나누는 걸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이 뭔가 개입된 것처럼 자꾸 우리가 의심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어제 JTBC를 통해 보도될 때는 저희는 저희가 그래픽으로 대화를 활자로 지금 전해드렸지만 녹취록을 실제 네. 틀어서 네, 방송에 맞습니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도 해당 녹취록은 당연히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자, 이 대법관 내 이 연계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장본인인 권순일 대법관도 당연히 검찰이 조사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이게 꼭 이 판결 뭐 영향을 미쳤다면서 떠나서 50억 클럽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조금 별도로 떨어져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저도 아까 지금 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뭐 이러니까 이거는 사법 거래한 거다 이렇게 단언할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쨌건 김만배 씨와 또 이 지금 권순일 대법관과의 관계나 그 이후에 대법원을 찾아간 횟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건 대법원에서 항소심 유죄 나온 걸 파기환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다.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선 본선 투표 하루를 앞두고 양측에서 또 의혹 하나씩 터트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준비해 놓은 다른 코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